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각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저하가 되죠. 그래서 실버 세대들은 그냥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노화 현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걸려도 몇 년간 병의 진행을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파킨슨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신경과 전문의 이상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파킨슨병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중뇌에 흑색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흑색질에서 도파민 세포가 점점 사라지면서 생기는 질환을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의 뇌를 보면은 흑색질이 변색돼 있고 현미경을 자세히 보면은 세포가 변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몸에서 부족하게 돼서 손과 발이 떨리는 진전, 그리고 몸이 천천히 느려지는 소동증, 그리고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는 강직, 그리고 자세 불안정,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직립반사의 소실 등 6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의 6가지 증상을 들어보니까 오늘 첫 번째 OX 퀴즈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이곳에 찾아와 봤는데요. 오늘 아주 귀가 호강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OX 퀴즈 이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킨슨병은 손떨림 증세가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손떨림 증세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도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나볼 텐데요. 손떨림 증세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도 있다. 네, 있을 경우도 있죠. 네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적은 아니니까. 지금 뭐 자신 있는 연주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괜찮아요. 못하도.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일단 오늘 색깔하고 머리 모양도 일부러 염색 안 하신 거죠? 자연머리.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 떨림이 없는 파킨슨병 환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유가 어떻게 해요? 그냥 대부분 파킨슨병 환자는 손 떨리는 것부터 증상이 온다고 그렇게 해서 오카리나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오카리나는 한 2년 됐어요. 2년 동안. 네. 음악이다 보니 정신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떤 도움이 있는지. 항상 그 오카리나를 할 때 네. 뭐 합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악기를 함으로써 행복한 마음. 오카리나뿐만 아니라 합창 때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노래도 하시나 봐요. 우리는 합창 여기 동아리 합창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한번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엘토라서 네네,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네, 파킨슨병은 손떨림 증상이 대표적인데요. 그렇다면 손떨림 증상이 없는 파킨슨병 환자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손떨림입니다. 그러나 손떨림이 없는 파킨슨 증상도 있는데요. 어떤 연구에서는 파킨슨병으로 확진된 사람의 증상을 봤는데 대부분이 손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 환자 초기에서는 손떨림이 70%에서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야 이제 손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또 파킨슨병과 달리 비전형적인 파킨슨병에서는 손떨림이 첫 증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서 꼭 원인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막 다 두근거리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파킨슨 병도 이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치료 효과가 더 좋을까요? 또 그리고 초기 증상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파킨슨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세포가 파괴돼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환자들도 초기에는 증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려운 병입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뭐 진전, 강직, 떨림 등이 있으면은 빨리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업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를 할 건지 정해놓고 하신다면 생활을 유지하거나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할 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실버 세대 어르신들을 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해지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런 노화 증상도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피로는 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시겠지만 일반인 다 필요하겠지만 파킨슨 환자 중에서 특히 이제 피로가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몸도 떨리고 몸도 붓고 움직임도 힘들고 우울하고 이래서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파킨슨 환자들 수면 장애도 있고 인지 장애도 있고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이 꼭 이제 피로감과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어지럼증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세잖아요. 파킨슨병이 있으면 좀 어지럽기도 하나요?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어지러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킨슨병이 있으면은 자율신경계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장애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심혈관계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무엇이나 하면은 누워 있다가 일어나거나 앉아 있거나 일어날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실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파킨슨 환자들이 약이 많이 드세요. 그래서 약 때문에 또 어지러운 경우도 있어서 항상 같이 진료를 받을 약을 같이 가져오신 게 중요하고요. 파킨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은 이제 질병 초기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증상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많이 오해하는 증상이 있어요. 저희 외래 오시면은 제가 이제 두 분께 한번 퀴즈를 드리게 한번 맞춰보세요. 네네. 그래서 그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소변 자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게 신경질환 관련한 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근데 소변과는 딱히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랑 맞물리진 않네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단 몸에 수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변이 많이 그렇게 배출이 되면 수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뭐 몸에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듣다 보니 자꾸 홀리는데요. 네. 선생님 정답은 네, 무엇인가요? 정답은 마음은 이제 저희 김은정 아나운서 편인데 예, 사실은 이제 정답은 저희 건강맨 이용구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소변을 이제 자주 보거나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배뇨감이 잔뇨감이 느끼는 증상은 이제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파킨슨병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계 장애가 생기고 이게 이제 소변 장애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이제 배뇨 장애 등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의 초기 증상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후각과 파킨슨병은 관계가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후각,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후각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후각과 파킨슨병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후각이 발달되면 모든 감각에 저는 시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관이 있다고 해서 O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우리 어머니 아이고, 아유 너무 귀여우셔라. 후각과
파킨슨병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파킨슨병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움직임, 신경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카리나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자도 모르고 여기 왔거든요. 약간 한 3년 됐는데 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음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은연중에 음악이잖아요 하면서 네. 손을 잡으셨어요. 그대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 못하는데. 괜찮아요. 못해도 돼. 못하시면 그냥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웃으시면 돼요. 웃으면 돼요. 웃으면 돼요. 네, 후각과 파킨슨병은 관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이제 후각 이상이 이제 파킨슨 환자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이제 후각과 파킨슨 연관이 있다 해가지고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요. 후각 이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파킨슨병이 발생 확률이 5배가 높았고요. 파킨슨 환자 사후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제 그 원인이 있거든요. 병리 소견이 있는데 이게 후각 세포에도 이 병리 소견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각 이상이 파킨슨 환자와 관련이 있다. 특히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이제 파킨슨병 진단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다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이면 MRI를 찍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파킨슨병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병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뭐 병력 청취도 해야 되고 이학적 검사도 해야 되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파킨슨이 맞다 하면은 이제 이거랑 이제 비슷한 질병들이 있거든요.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MRI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CIT 펫이라고 해서 단층 촬영이 있거든요. 요거를 해서 2차성 파킨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럼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하고 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파킨슨 환자는 그래도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과 달리 그래도 치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약물 치료와 초기 치료를 하시면은 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은 약물이 효과가 없다. 이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적절한 시기에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면은 좀 더 일상생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듣던 것보다 치료가 좀 용이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발병 시기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질병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찾기 쉽다. 네, X. 찾기 어렵다. O.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 파킨슨병은 발병 시기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질병이다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항상 자기는 똑같이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자기가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또 우연인데 어머니 얼굴을 뵈니까 제가 너무나 지금 진짜로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제 친구 어머니 같아요. 혹시 아드님 이름이 네, 정태분이에요. 요만했던 꼬마가 이렇게 컸어요. 어머니 한번 안아주세요. 아이고 내 친구 태훈이 잘 살고 있니? 자 어머니 계실 때 한번 찾아뵐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한번 찾아뵐게요. 네, 기다릴게요. 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어머니 파킨슨병은 발병 시기와 원인을 찾기 쉽다. 네, 생각하신 이유는요? 주위에서 보니까요, 빨리 병원에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은 하여튼 검진만 하면은 알 수 있다는 거. 뭔가 의심이 되면 빨리 네. 병원을 찾아가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신 있는 연주. 해볼까요? 네네네 좋아요.
파킨슨병은 발병 시기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파킨슨병은 이제 흑색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이제 도파민 세포가 파괴되는데 이게 왜 파괴되는지 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제 특발성이라고 하고 파킨슨 환자의 대부분이 이제 특발성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원인이 없는 특발성 파킨슨이 많습니다. 원인이 확실치 않다고 하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좀 있는데요. 선생님, 그 파킨슨병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많이 이제 걸리는 증상이라고 듣고 있는데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진단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이제 제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파킨슨 이제 가장 젊은 분이 37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세 미만에서 발생할 확률이 30%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20세 미만에 발병한 사람은 이제 유년성 파킨슨병이라고 하고 20에서 40세에 발생하는 것을 뭐 조기 발병 뭐 파킨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제 유전성이 있어서 꼭 가족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요. 아무래도 파킨슨병 하면 치매랑 연관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같은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정말 관계가 있는 질환인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일 하는 말이 이제 치매 바로 오냐고 저한테 꼭 이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과 치매 관련성은 뭐 유병률이 뭐 10에서 80%까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파킨슨 환자의 한 15에서 30% 정도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고요. 주로 이제 파킨슨병이 발병되고 8년하고 10년이 지나야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킨슨병이 발병하고 나서 1년 안에 치매가 오면 다른 질환일 수 있어서 꼭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은퇴 후에도 무난한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면 상심이 참 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파킨슨병을 저희 진료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진단이 되면 막 이제 본인 이제 금방 돌아가시겠다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되게 슬퍼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파킨슨병이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서서히 나빠지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지만 그래도 이게 시한부 인생은 아니에요. 뭐 몇 년 뒤에 나빠지고 죽는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딱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하고 운동 치료를 하면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이게 유지하다가 재활 치료도 해서 점점 이제 예방도 하고 그다음 증상이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파킨슨병을 괴롭히는 게 꼭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뭐 수면, 배뇨 장애, 어지러움, 기억력 장애 등 이제 비운동 증상 질환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절해 주면 훨씬 사는데 지장이 없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과 전문의와 계속 상의하시면서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상의하시면은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진료를 보신 분들 중에 좀 호전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제 환자 중에 가장 좀 특별했던 게 48세세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제 고2, 고3 자녀가 있는데 이 이제 분이 막 왼쪽 팔다리 힘이 1년 전부터 계속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셨거든요. 뭐 척추 문제인지 머리 문제인지 해서 MRI 찍기도 하고 뭐 검사도 해서 검사만 6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지를 못하고 저한테 딱 외래를 오셨는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건 파킨슨병이다 해서 진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를 통해서 배제한 다음에 저희 약을 딱 드렸더니 한 달 전에 이제 가족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희망적이네요. 네,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명이십니다. 아닙니다. 전혀 이게 약이 좋아서 약이 좋아서.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파킨슨병을 주제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토닥 공식 질문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우선은 파킨슨 환자들은 초기에 약물 치료, 운동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할 건지 뭐 운동 증상은 내가 이 정도 걸으면 만족할 건지 이런 것을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예방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게 파킨슨병이 예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 예방법이 없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전, 강직 그리고 서동증이 있으면 빨리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특발성이나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혹은 나쁜 생활 습관들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파킨슨병의 가장 좋은 습관은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 맨날 운동만 좋다고 하고 이게 무슨 운동, 흡입, 금연 뭐 이런 게 나는데 이제 파킨슨병은 운동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몸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데 어제도 저희 진료할 때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수영, 걷기 운동, 뭐 체조가 좋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이 느려지고 삼키는 게 안 되니까 언어 치료, 뭐 작업 치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쁜 습관은 이제 파킨슨병 이제 본인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되게 검색을 많이 하시고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확증되지 않은 대체 요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시는 게 나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꼭 좀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원구 씨는 어떠셨나요, 오늘? 그냥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좀 안심도 되고 큰 병이 아니니까 조기에만 발견이 빨리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정말 이 희망을 본 느낌이 바로 이런 걸까 싶은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환자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TV 나오냐고. 왜 그러냐. 이 파킨슨 환자들은 약이 중요하고 계속 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와 관계가 되게 돈독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김치도 담가주시고 뭐 계란도 재배하게 딱 하신 거 저 갖다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파킨슨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시한부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초기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약물하고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업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빨리 조기에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향후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꼭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이상학 선생님과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